한국에서 미국까지 11,080km. 물리적인 거리만큼이나 언어의 거리도 너무 멀기만 합니다. 그래서 듣기도 말하기도 참 어려운데요. B, C, D. 한국어와 영어, 두 언어의 거리를 좁히고 언어의 벽을 뛰어넘을 방법. 이제 찾아보려고 합니다. 미국인 애슐리 씨와 한국인 주임 씨는 곧 결혼을 앞둔 연인 사이입니다. 오늘은 주임 씨가 애슐리 어머니와 처음으로 전화 통화를 하려고 하는데요. 아직 영어가 서툰 주임 씨는 몹시 긴장한 듯합니다. Hello.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Yeah. Hello. Great. Asked her what did she do today? What? What did she do today? What did she did today? I cleaned house. Yeah. I cleaned house. Yes. I did laundry. How was? I heard. 마음은 급한데 생각처럼 말이 나와주질 않습니다. I hope that I want to meet you as some next visit day. Sorry. I want to meet you in person. 제일 어려웠던 게 뭐였냐면 말로 내뱉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어느 순간 보니까 제가 단어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을 하고 싶고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단어만으로는 얘기를 못하니까 문장을 만들어 말을 이어가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주임 씨. You like being a nurse? Yeah. I'm nurse. I have been work for 9 years. Yeah. Wow. Yeah. Did you eat matcha? He made me happy always and all day. I have to learning word English. Yeah. I will learn from Ashley. 겨우 문장을 how to- 만들어도 how to- 한국어식으로 생각하다 보니 자꾸 말의 순서를 틀리게 됩니다. Her mistakes basically is just putting the words in the correct order. I mean, I understand it and everything, even if she says something incorrectly. But I mean, I can put the words together in my mind because, of course, I speak English and everything. Other thing I see is that when she speaks English, I think she gets a little nervous. And I just told her she should slow down. 자꾸 이제 마음이 급하니까 나오지도 않는데 말을 계속 반복을 하고 있더라고요. 말 떠드는 사람처럼. 저희가 자꾸 핵심만 말하고 싶은데 앞에 거를 먼저 말을 하고 핵심을 말해야 되니까 앞에 걸 먼저 말하다 보니까 핵심을 잊어먹는 거예요. 그럼 또 핵심을 또 꺼내기 위해서 또 작업이 있어야 되니까 거기에서 자꾸 막히는 것 같아요. 뭘 가지고 싶다고 했을 때도 뭐 가지고 싶어 이거 사줘 이렇게 뭐 buy it 이렇게 하고 싶은데 뭐 I want to buy it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되니까 네, 그런 게 좀 어수는 언어의 차이를 이해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전 세계 언어들은 어순에 따라 6개의 유형으로 나뉘는데요. 먼저 주어를 앞에 두는 유형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다음으로는 서술어를 맨 앞에 두는 유형이 있고요. 매우 희귀하지만 목적어를 맨 앞에 두는 유형의 언어들도 있습니다. 이 중 주어를 맨 앞에 두는 유형에 한국어와 영어가 포함되는데
한국어는 주어, 목적어, 서술어. 영어는 주어, 서술어, 목적어의 어순을 갖는 언어로 분류됩니다. 그런데 언어마다 이렇게 어순이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떤 언어는 주어를 앞세우고 어떤 언어는 목적어를 앞세우는가. 그것은 뚜렷한 이유는 아직 언어학적으로 밝혀질 수는 없겠지만 대체적으로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말하는 사람이 어디에 초점을 두는가 거기에 따른 것이죠. 그러니까 말하는 주체에 초점이 둘 경우에는 주어가 앞설 것이고 그러나 그것이 아니다. 대상 또는 객체에 초점을 둘 경우는 목적어가 앞서는 것이죠. 그래서 언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초점을 두는가 하는 것이 어순을 결정짓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어와 영어 어순에는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한국어는 서술어가 가장 마지막에 위치하는 데 반해 영어는 주어 다음에 서술어가 가장 먼저 위치합니다. 그래서 전체 문장의 순서가 완전히 반대 방향이 되는 것이죠. 문장의 구조가 전혀 다른 한국어와 영어. 이러한 구조적인 차이가 우리에게 어떤 혼란을 주는 것일까요? 뉴욕에 살고 있는 마이클 씨. 오늘은 두 아이에게 직접 요리를 가르치겠다고 나섰습니다. 1.5 cups. 1.5 cups. Can I mix it? 미국에서 태어나 자란 이 아이들에게 모국어는 영어입니다. 따따따따따. 그런데 엄마가 한국인이어서 아이들은 한국어도 곧잘합니다. 수빈이 잘하는데. 어렵지? 아니, 어렵잖아. 이거가. 저렇게 안 잘하는데? 하는데. 잘하는데 아까 이렇게 두 손으로 이렇게 했었잖아. 응, 그렇지. 아니, 저렇게 잘하네. 안 해. 이렇게 해도 잘 되는 거야. 친구들이랑 수영장 갔었어? Water slide 있었어. 워터 슬라이드? 미끄럼 탔어? 그래? 한창 말을 배우기 시작하는 딸 수빈이의 한국어 실력이 요즘 부쩍 늘고 있다고 합니다. 모르겠어. 친구는 갔어? 수빈이는 어떻게 한국어를 배워나가고 있는 걸까요? 그거 진짜 재밌었어. 뭐가 진짜 잘. 수빈이가 영어나 한국어를 배울 때 제가 커서 영어를 배웠을 때의 가장 다른 점은 수빈이는 문장 전체를 외우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선생님을 카피를 하든지 친구가 하는 말을 하든지 그 문장 자체를 습득을 해서 문장에다가 이제 그 단어 하나씩만 변형을 시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한국말을 배우더라고요. 예. 자, 한 문장을 통째로 외우고 거기에 단어만 바꿔가며 문장을 계속 반복 연습하는 것이 수빈이의 공부법입니다. 영어 아니야 이거. E. It's like an E and an L. 티셔츠. 좋았어. 티셔츠. 근데 수빈이 영어 아이들은 한국어와 영어의 차이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 걸까요? 빵이랑 와플랑 바나나, 딸기, 버터, 그렇고 새우 다 먹었어. 그랬어요? 그거 수빈이가 넬리한테는 어떻게 얘기해줘요? Like waffles with butter and syrup and bananas and strawberries on top. 오케이, that's good. 한국어로 말할 때는 주어를 쓰지 않았지만 영어로는 주어를 넣어 말을 합니다. 한국어는 주어가 생략돼도 말이 통하는 반면 영어는 주어를 쓰지 않으면 문장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죠. 짧게라도 문장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가장 다른 점, 주어하고 동사를 먼저 나온 후에 그 다음에 핵심 내용이 나오잖아요. 영어로는. 저희는
주어 없어도 문장이 완성되고 동사는 맨 나중에 오고 여기서는 주어 문장이 그러니까 주어가 없게 되면 바로 명령문이 돼버리니까 한국말은 너무 직접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좀 예의 없는 것 같은 느낌은 많이 났어요. 그냥 누구한테 우유 주세요. 그래서 뭐 영어에서 Could I please have the milk? 이렇게 직접 주세요. Give me. 너무 예의 없는 느낌이 많이 났어요. 그래서 한국어를 능숙하게 하는 마이클 씨는 2년간 한국에 머물며 우리말을 배웠다고 합니다. 여기 어딘가에 한국 민요에 반해 직접 소리를 배우기도 했는데요. 저희고요. 소리 명창들과 함께 지내며 한국어 공부도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미국에도 가지고 왔어요. 존댓말과 반말. 왜 늦으셨어요? 왜 그렇게 감기가 심하게 드셨어요? 왜 무엇보다 사람들이 어려웠던 건 갑자기 존댓말 표현이라고 하는데요. Are you hungry? Yes, I'm hungry. Do you want to eat a banana? Yes, I want to eat a banana. 근데 한국말로 그 말은 안 되잖아요. 한국말로 어떻게 하죠? 한국말 누구 바나나 드실래요? 네, 바나나 드실게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반말, 존댓말 때문에 이렇게 따라서 배울 수가 없어요. 외국인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한국어의 존댓말. 한국어는 동사가 매우 발달한 언어입니다. 영어의 동사 수보다 2배가 더 많은데요. Verbs in Korean are difficult because they receive many attachments. And those attachments give information on who does what, to whom, and in terms of formality and status and gender, a lot of information that English verbs don't have. I went, you went, he went, they went, it's went. The verb doesn't tell you who did it, right? Or where did they go. 주어가 중심이 되는 영어와 동사가 중심이 되는 한국어. 이 차이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한 가지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외국인 9명과 영어를 외국에서 배운 적 없는 한국인 9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들에게 간단한 몇 장의 그림을 보여주고 그림에 대해 각각 영어로 묘사하도록 주문했는데요. 그림 하나당 한 문장만 쓰도록 제한을 두었습니다. 똑같은 그림에 대해 한국인과 영어 원어민들은 각각 어떤 식으로 표현을 했을까요? The sign says stop. The stop sign has orange letters. With the first picture, the sign says to stop. 원어민들은 모두 표지판을 주어로 사용했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There is a signboard with the letter of stop in orange. There is the stop sign. There is a stop sign board. 반면 한국인들은 표지판을 주어로 쓰지 않았는데요. 왜 이런 차이를 보이는 것일까요? 한국 학생들은 대다수가 그냥 교통 표지판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미국 실험자들은 The sign says 교통 표지판이 직역을 하자면 말하기를 뭐 이렇게 즉 행동이나 사건 중심으로 기술하는 데 비해서 한국 그 실험자들은 그냥 교통 표지판이 있다
저 어떤 관계, 상태 이런 것을 더 이제 주목하는 것 같아요. 주어를 반드시 써야만 하는 영어와 주어가 자주 생략되는 한국어. 이러한 언어의 차이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인식하는 태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그 실험을 통해 보면 역시 영어는 화자라든가 물주구문이라든가 주인공 중심의 언어고 한국어는 좀 주인공 중심이 아니라 어떤 배경, 환경, 관계 이런 것을 드러내는 그런 식의 이제 인식을 보여주는 언어인 거죠. 한 가지 실험을 더 진행했습니다. 한국인과 원어민에게 똑같은 풍경화를 보여주고 가장 먼저 무엇을 보았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In this first picture, I saw schools of tropical fish swimming in a reef and one very lonely crab. I see a variety of aquatic life swimming together peacefully. An aquarium with many colored fish, and I think it has unnatural colors. 어항 속 장식용 돌 여러 개와 풀이 보인다. 물고기들이 수초와 바위 사이를 헤엄치고 있다. 여러 가지 색의 물고기들이 헤엄치고 있다. 그 뒤에는 수초와 바위가 있다. 원어민들은 물고기의 상태에 주목해 묘사한 반면 한국인들은 물고기와 주변 풍경을 함께 묘사했습니다. 이제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전체 또 배경이나 그 그림 전체 통째로 인식을 하는 경향이 있고 이 서양 사람들은 그 물고기 그러니까 그 이제 초점이랄까 그 초점에 주목하는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서양 사람들은 이렇게 주인공 중심 또 인물 중심 그렇다면 이제 동양 사람들은 약간 전체 내가 속한 그 환경을 먼저 인식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긴장된 표정으로 길을 나선 애슐리와 주임 씨. 오늘은 애슐리가 주임 씨 부모님에게 첫 인사를 드리기로 한 날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기 별집. 미국에서 온 예비 사위를 위해 어머니가 정성스레 한상을 차렸습니다. I can make it. Yes. Nice to meet you. 나 영어 잘 못해. She said to you, oh, sorry, I'm not speak very well. 괜찮아요. 음식이 하나도 안 맞겠어. 주임 씨가 서툰 영어로나마 부모님과 애슐리의 대화를 도왔습니다. 김치 잘 먹어. 애슐리는 김치 잘 먹어. 여기 김치. 야, 김치. 한국에 온 지 1년 된 애슐리는 아직 한국어는 많이 서툴지만 한국 음식과 문화에는 제법 익숙해졌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응? 부모님은 다 계시고. 형제. 한국의 여느 부모님이 그렇듯 주임 씨 어머니도 애슐리의 가족 관계부터 묻습니다. 형님 하나, 동생 하나, and sister two. Yeah. What do they think about me? 이번에는 애슐리가 부모님께 질문을 하는데요.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리고 처음에는 미국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아빠가 많이 반대했어. 아빠 많이 반대하고. 아마 한국인 예비 사위였다면 이런 자리에서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직접적으로 물어볼 용기는 없었을 듯한데요. 알겠습니다. 이런 모습에서 한국 문화와 미국 문화의 차이를 느낄 수 있을 것 같네요. Yeah. You are so nice. 감사합니다. A little nervous because older people, of course, if I've never met them before, I want to show them highest respect. They don't speak any English, and I want to speak Korean to them very well. You know, I want to make sure that I pronunciate all my words correctly. So I might be a little embarrassed or a little nervous. So I will try my best.
좀 직설적인 거랑 우리는 좀 둘러서 말하는 거, 그리고 여기는 좀 개방적인 거, 우리는 좀 이렇게 감춰서 너무 격식을 차려서 얘기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언어의 차이에 따라 한 사회의 사고와 문화는 어떻게 달라지는 것일까요? 한국인과 원어민의 자기소개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My name is Carlos Varney and I am a second-year business student from Australia, currently studying at Korea University. Hello, my name is Jasmine Oliver. I am a student in Korea. I'm from Canada. I'm working with Disney Korea. I previously worked in China. 이름은 양성영이고요. 저희 집은 부모님 두 분에 동생 한 명. 부모님 교사이시고. 1남 3녀 중에서 첫째로 태어나서 저는 2녀 중 장녀로 자랐고요. 부모님 두 분께서 교사셔서 어렸을 때부터 집안 환경은 약간 교육적인 그런 분위기에서 자라왔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들은 내가 말하려는 내용보다도 내가 누구랑 말하느냐, 무엇에 관해서 말하느냐를 굉장히 신경 써야 되죠. 내가 높은 사람하고 말할 때는 읍니다체를 써야 되고 아랫사람하고 말할 때는 그랬어 저랬어. 근데 영어에서는 듣는 사람, 말하는 사람, 주어 다 상관없고 내용만 중요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을 전하는 거죠. 듣는 사람에 상관없이. 정리해서 말하자면 한국어는 듣는 사람, 청자 중심의 언어라고 말할 수 있고 영어는 이제 화자 중심의 언어인 거죠. 인터넷에서 무료로 영어 강의를 하고 있는 마이클 엘리엇 씨. 유창한 한국어로 영어를 가르치는 마이클 씨의 동영상은 매우 인기가 높은데요. go이라고 하면 되고 여기 있는 in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주로 한국인한테 제일 어려운 문법. 한국인과 외국인이 모여 서로의 언어를 배우는 언어 교환 모임에서 마이클 씨를 만났습니다. 한국인한테 듣기 어려웁니다. 이 문법은 이거 있어요. 오늘 온 것은 처음입니다. 오늘 처음 왔어요. 그러면은 그거 영어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This is my first time to come here. 대부분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원어민들이 This is my first time to come here 이라는 표현 안 써요. 대신에 현재 완료형 사용해서 This is the first time I've ever been here. 원어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은 김치 해볼까요? 김치 먹어보는 것은 지금 처음이에요. 그러면 해볼까요? This is the first time I've ever 한국어와 영어는 구조가 완전히 다른 언어이기 때문에 한국어식으로 생각하고 영어를 하면 어색한 표현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문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요. 언제나 자기 모국어 아예 벗어날 수 없고 그거는 진짜 오래 걸려요. 저도 지금 한국어로 얘기하면은 먼저 영어로 이렇게 생각해보고 옮기는 거는 이제 안 하는데 저도 처음에 몇 년 동안 그렇게 했어요. 예문은 언제나 제일 중요해요. 왜냐면 언어 배우는 데 있어서 일단 새로운 단어를 접하고 그 다음에 외우고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내 걸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활용하는 거는 마지막 단계인데 그러니까 항상 활용하기를 위해서 예문 외워야죠. 한국식 사고로 인해 어떤 어색한 표현들이 생겨나는 걸까요? Is your home Seoul? Do you live in Seoul? 부러워. I envy you. Oh, jealous. I'm jealous or you're so lucky. Is there any seat? Is this seat taken? I went to 그렇다면 모국어식 사고의 방해를 받지 않고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We have to many theory. Yeah. How difficult to you? 언어를 입 밖으로 내뱉기 위해서는 뇌에서 많은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먼저 뇌의 후두엽에서 정보를 인식하면 그 정보가 청각 영역으로 이동하고
다시 언어 이해를 담당하는 베르니케 영역으로 이동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두엽에서 소리 정보를 이해한 후 운동령을 통해 언어를 입 밖으로 내게 됩니다. 그렇다면 모국어를 할 때와 외국어를 할 때 뇌에서는 어떤 다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At the level that I just spoke, for reading, for example, single words, or for listening to single words, or simple speaking or writing, the same parts of the brain are used. For the more complex parts of language, the grammar that helps you put the words together to know to say the cat, as opposed to cat the, for example, there a native speaker, of English, for example, uses different parts of their brain than a second language learner. 원어민이 문법을 학습할 때는 뇌의 아주 적은 영역만 사용하는 반면 외국어 학습자가 문법을 학습할 때는 원어민과는 다른 영역의 뇌를 사용합니다. If they have enough practice and experience with the language, in procedural memory, initially in the basal ganglia, and then finally here in Brodmann's area 44 of the frontal lobes. As second language learners practice their second language, even if they started learning as an adult, eventually the evidence seems to suggest they can end up learning even the grammar in that special part of the brain that native speakers use. In other words, with enough practice, a second language learner can become just like a native speaker in their brain patterns. 과연 훈련을 통해 언어의 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일까요? Your English is terrible. Try to speak in full sentences. That way you can improve your English. 영화에 깜짝 출연한 이 어린 친구가 답을 알려주는 것 같은데요. 어렸을 때부터 각종 영어 대회를 휩쓸며 영어 천재라 불린 김현수. 국내에서만 공부한 실력으로 미국의 대학 입학 시험은 물론 성인을 대상으로 한 각종 영어 시험에서 만점을 쏟아냈습니다. 현수의 영어 비결은 대체 무엇일까요? 배웠어? 몰라. 시험 어땠어? 생각보다 잘. 영화 속 꼬맹이였던 현수는 지금 17살, 학업 스트레스가 많은 고등학생입니다. 영어 천재 현수의 방은 여느 고등학생들의 방과 별로 달라 보이지 않는데요. 하나 다른 점이 있다면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이 책들이겠는데요. 현수는 거의 모든 책을 영어 원서로 읽는데 읽다가 좋은 표현이 나오면 큰 소리로 따라 읽으며 문장을 통째로 외운다고 합니다. But in a larger sense, we cannot dedicate, we cannot consecrate, we cannot hallow this ground. The brave men living and dead. 영어를 잘하는 이제 언어의 대가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아니면 적어도 그래야 하는 그런 정도의 실력이 있어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막 그 사람을 막 뭐 캐릭터들을 묘사하는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뭐 문체라든가 그런 걸 이렇게 읽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그게 그 이제 머릿속에 되게 박히고 들어오게 되고 문장 구조 같은 게 나도 모르게 이렇게 머릿속에 들어오게 되더라고요. 부모님은 현수가 어렸을 때부터 영어 환경을 만들어주려고 애썼습니다. 일기도 영어로 쓰는 습관을 들이게 했는데 매일 영어 일기를 쓰면서 문장력을 키우는데도 큰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고궁이나 뭐 박물관 이런 데 많이 데리고 가서 거기 원어민들이 많이 오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만나게 해주고 갈 때 뭐 그냥 간 건 아니고 한복을 입혀서 가면 그 반응이 오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인사동 뭐 이런 데 많이 갔던 것 같아요. 현수의 영어가 놀라운 또 하나의 이유는 원어민 수준의 유창한 발음 때문입니다.
If I profane with my unworthiest hand this holy shrine, the gentle sin is this. Good pilgrim, you do wrong your hands too much, which mannerly devotion shows in this. For saints have hands that pilgrims' hands do touch, and palm to palm is holy palmer's kiss. 뭔가 되게 재밌는 대사나 아니면 좋아하는 영어 표현이나 그런 게 있으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영화를 보면서 같이 따라하면서 외우면서 아니면 영화가 끝난 다음에 이제 따라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영어를 말할 때 그 억양이나 이런 거를 사용하는지 그런 거를 이제 그 따라하면서 좀 습득했었던 것 같아요. 언어의 벽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훈련이 필요한 법입니다. 올해로 한국 생활 3년째인 JJ 씨. 틈틈이 한국어 공부를 하고 있지만 한국어 실력은 아직 초급 수준입니다. 공부해요. 서울의 한 대학교. 김솔아, 카헤진. JJ 씨는 신문 방송학 강의를 맡고 있는데요. 학생들의 이름을 부르는 일만 빼면 수업 시간에도 한국어를 쓸 일은 없습니다. 학생들의 영어 실력도 유창해 영어 강의를 진행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어 보입니다. 수업이 끝난 후 평소 자주 들르는 카페를 찾았습니다. 한국에서 꽤 오래 살았지만 여전히 한국어가 너무 어렵다는 JJ 씨. 그가 느끼는 한국어의 장벽은 어떤 것일까요? It's probably for me is the changes in the language for different types of people. Oftentimes I feel like I make an embarrassing mistake if I use the wrong ending for someone who, like for an elder or something like that. I have to remember to change, and so that's difficult for me sometimes, remembering the changes in that. 된장 주세요. JJ 씨가 한국에 오게 된 건 지금의 부인 현진 씨를 만나게 되면서입니다. 당시 미국 유학생이었던 현진 씨에게 첫눈에 반해 결혼에 이르렀고 이렇게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됐다고 합니다. 많이 된장? 오케이. 된장도. 현진 씨는 남편에게 틈틈이 한국어를 가르쳐 주는데요. 제 가르치다 myself.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how do you say in English? I taught myself. 그러니까 영어에서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내가 스스로 가르쳤던 표현이 있는데 한국어에서는 보통 내가 어디서 배웠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한 것처럼 그 영어 표현을 그대로 한국어로 옮겨줬을 때 이런 실수가 생기는 것 같아요. Yeah, because I taught myself. Yeah, we say 혼자 배웠어요. 혼자 배웠어요? 혼자 means by myself. Oh. 배우다 is learn. Oh, and by then, myself learn. Yeah, and then Oh, past okay. tense. 혼자서 배웠어요. 혼자서 배웠어요? 아. 영어의 문장 구조를 그대로 한국어에 적용하다 보니 어색한 표현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하겠다. 이게 예전에 남편이 제 생일 때, 제 생일에 예전에 줬던 카드거든요. 한국어에서는 이제 보통 you란 표현을 안 쓰잖아요. you나 I not 보통 생략이 되는데 남편은 당신은, 저는,
당신은, 우리는, 저는 그 문장이 그 주어 없이 끝나는 경우가 없어요. 그리고 현진 씨에게도 영어의 벽은 높았습니다. 23살에 미국 유학을 시작한 현진 씨에게 무엇보다 큰 어려움은 발음이었는데요. 아무리 노력해도 원어민과 같은 영어 발음을 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본격적으로 쓴 거는 10년 정도 됐고, 지금도 가장 힘든 거는 이제 한국어에 없는 발음들을 이제 그거를 혀로 기억해야 되는 건데, 그게 한국어에는 없는 발음들은 계속 의식적으로 노력을 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그러니까 한국어에서는 또 이제 영화를 얘기할 때 movie라고 하잖아요. 근데 영어로는 이제 V 발음을 해야 되니까 movie가 돼야 되는데 그냥 movie 보러 가자라고 한다든지. But also, one kind of issue that linguistic issue that actually directly affects our relationship is she will never say my name. Her own husband's name, she won't even say my name because my first name, my given name is Jezreel, right? But my wife won't even pronounce my name. 저희가 지금 결혼한 지 7년 됐고 연애한 기간 포함하면 9년 됐거든요. 근데 한국어에서 한국인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발음이 J하고 Z 구분하는 거랑 그리고 R하고 L을 구분하는 건데 그게 하나의 이름에 다 들어있으니까 발음을 할 수가 없어. Jezreel. 자, 현진 씨. Jezreel? Yeah, that's pretty good, actually. Jezreel? Yeah. See, she actually does it pretty good, but she's has anxiety about it. She actually can do it, but she has a lot of reluctance to say it. 그렇다면 한국인의 영어 발음과 원어민의 영어 발음에는 정확히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Tom is a mischievous boy. He often gets into trouble. One night, he sneaks out of the house and meets his friend Huck. Tom is a mischievous boy. 한국인과 원어민 실험 참가자를 대상으로 영어 발음의 주파수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총 8명의 참가자들이 똑같은 영어 지문을 읽는 동안 주파수를 측정, 이를 한국인과 원어민 그룹으로 나누어 분석했습니다. 실험 결과 원어민이 한국인보다 주파수의 높낮이 변화가 더 컸습니다. 주파수의 한 부분을 확대해보면 원어민 발음의 굴곡이 더 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음질 단위의 발성, 문구 단위 이런 발성인데 비해서 여기 보세요. 딱 정확하게 문구가 딱딱 숨쉬는 간격으로 이렇게 딱 이루어지는데 여기는 올렸다 내렸다 하는 액센트 단위, 즉 강세 단위의 발성을 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은 액센트가 의미 전달을 보조하는데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 원어민과 한국인의 읽기 속도에도 큰 차이가 있었는데요. 원어민은 한국인보다 2배 정도 빨리 읽는데 강세가 없는 말들을 매우 빨리 발음하기 때문입니다. 영어 발성을 했을 때 우리가 잘 못 알아듣는 이유는 강세 위주로, 억양 위주로 들어가더니까 그 사이에 낀 것은 전부 다 묵음 처리가 돼버려요. 잘 안 들려요. 이래서 받아 적을 수가 없다는 거죠. 습관화가 안 돼가지고. 그렇다면 발음 방식의 차이로 인해 우리는 어떤 어려움을 겪는 것일까요? 한국인이 영어 단어의 강세를 어떻게 인지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뇌파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강세가 서로 다른 단어들 중에서 같은 강세의 단어를 골라내는 테스트를 받게 하고 테스트가 진행되는 동안 뇌파 변화를 측정했습니다. 영어 원어민 사용자도 똑같은 방식으로 테스트를 하고 뇌파 변화를 측정했습니다. 미국 사람이 영어를 듣는 거는 예외 없이 액센트 위주로 듣는다. 스트레스 단위로. 그게 이제 기존의 영어 결과입니다. 그러면은 한국 사람이 영어를 들을 때
우리나라 말 들을 때처럼 음절 단위로 들을까? 아니면 그 스트레스 단위로 미국 사람처럼 끊어서 들을까? 그거를 알아보려고 이 실험을 한 겁니다. Design, cigar, result, parade, 한국인은 영어 소리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passion, tragic, double, patient, magic, passion. 실험 결과 한국인은 강세가 있는 영어 단어들을 더 늦게 인식하고 또 강세가 없을 때보다 있을 때 단어 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한국 사람이 음절 단위로 끊어서 듣기 때문에 오히려 스트레스가 있는 경우에 오히려 음절로 쓰던 방법이 방해를 일으켜서 오히려 스트레스 단위를 못 쓰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보여주는 실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한 초등학교의 영어 수업 시간. 큰 소리로 영어 노래를 따라 부르는 아이들의 모습이 참 흥겨워 보입니다. 듣고 따라하고 듣고 따라하고 할 거예요. 알겠습니까? Okay, understand? 다 같이 우리 화면 한번 봅시다. 이 학교에서는 영어 수업 시간에 큰 소리로 읽고 따라하는 낭독 훈련을 매우 강조하는데요. 아이들은 영어 문장을 소리내어 읽고 반복적으로 따라 읽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자, 짝끼리 한번 연습할 거예요. 그래서 한 문장씩 each sentence you read 번갈아서 in turns, okay? Look at the big cat. Get ready. 영어를 배우는 아이들에게 낭독 훈련을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쉽게 재밌게 옛날에 뭐 비유를 들자면 옛날 서당에서 훈장님 따라서 천잠을 외우듯이 소리내서 읽으면 자연스럽게 읽으면서 그 구문이 쉽게 습득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는 낭독이라는 프로그램을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쪽에 가서 한번 골라볼까요? 우리는 낭독 훈련이 영어 학습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달간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여덟 명의 학생들에게 자신이 직접 고른 동화책을 매일 낭독하도록 한 후 한 달 후 결과를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영어가 왠지 귀에 안 들어왔어요. 외국인 선생님이랑 한다면은 좀 대화도 좀 못 알아보는 게 좀 어려웠고요. 단어 할 때 어려운 거나 발음하기 어려운 거가 좀 어려워요. 실험 첫날, 주영이가 큰 소리로 영어책을 읽는 모습을 어머니가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다 읽을 수 있어? 응. 오케이. Put your feet on the pedals. 아이들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낭독할 수 있도록 부모님께 아이들의 낭독 동영상을 매일 촬영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8명 학생 모두 한 달간의 낭독 훈련에 성실하게 참여했습니다. 실험 한 달 후, 아이들의 영어 실력에는 과연 어떠한 변화가 있었을까요? 독해력, 발음의 정확성, 문장의 읽기 속도를 각각 측정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아이들의 실력 변화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분석 결과 참가 학생 8명의 평균 영어 실력은 독해력, 발음, 읽기 속도 면에서 모두 크게 향상된 결과를 보였습니다. 특히 우빈이의 경우 눈에 띄게 향상된 결과를 보였는데요. 실험 후 발음의 정확성은 약 30점, 독해력은 무려 60점이나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We blow bubbles together. Bubble together. My brother can jump.
Now I can jump too. 정민이의 경우도 발음, 독해력, 읽기 속도에서 고루 향상된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This is the dog. They chased the cat. They killed the rat. 준성이는 독해력 점수가 62점에서 만점으로 훌쩍 뛰었습니다. Small dragon picked up from underneath a stack of coats. Please whispered, check under my bed. I heard something there. Mother dragon bent all the way down and looked. 걔네는 자신감이 없어가지고 배우지 말아야겠다고 막 포기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더 배우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이 아이들의 영어를 키운 것은 말하고 듣기를 반복하면서 언어라는 살아있는 소리를 몸으로 받아들인 데에 있습니다. 커서 그 외국 나갔을 때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잘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영어라는 언어에 다가가기 위해 필요한 태도는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요? 앞으로 계속하면 영어 실력에도 한층 높아질 것 같고 아마 영어 박사가 될걸요? 모양도, 소리도, 표현의 그릇도 모든 것이 다르기만 한 두 언어. 서로 다른 뿌리에서 태어나 다른 문화와 공동체 안에서 자라난 두 언어의 거리를 좁히는 길은 과연 무엇일까요? 영어와 한국어의 구조와 소리는 얼마나 다른지, 또 그 차이 너머에는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영어의 벽을 뛰어넘는 가장 쉽고도 현명한 길이 아닐까요? Give you 10 minutes. Electric power, we can think it. 우리 영어가 좀 더 좋죠. 보험문학과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말을 했는데 완전도 그렇게 빼는 완전도 거